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든 은행 대출 중단 사태, 집값 무더기 폭락, 곡소리 난리통. 정부가 가계부채가 심각하고 연체율이 급등하며 부동산 PF 위기를 바로잡고자 은행 대출 중단과 대출 축소 등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이 막혀서 모처럼 훈풍이 불던 부동산과 주식이 급추락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과 인하를 놓고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번이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상담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모든 은행 대출 중단 사태, 집값 무더기 폭락, 곡소리 난리통. 자, 이제 먼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먼저 모든 은행 대출 중단. 그전에도 대출 중단 2금융권에서 PF 대출 중단을 했었죠. 이제는 1금융권으로 확대. 그리고 또 대폭 축소. 보시면 은행권 대출 중단에 당국은 감독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벌써 발표했는데, 자, 중단 원인. 가계부채가 심각하니까 그래요. 올해 대출 급증. 정말 위기 상황 아닙니까? 연체율도 급증했어요. 가뜩이나 가계부채를 제대로 갚으면 좋은데 이 연체율이 계속 커지면 이걸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터지는 거예요. 자, 2금융권발 연체율 1금융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염병처럼 전이 되겠죠. 부동산 PF 금융위기의 뇌관입니다. 사실상 PF는 정부도 진짜 많이 신경 쓰는 건데 전면 지금 중단하는 사태예요. 뭐 건설사가 부도가 나든 어떻든 간에. 대출 중단 두 번째. 중단 범위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아마 중단할 가능성이 커요. 한꺼번에 스톱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올 수도 없겠죠. 자, 주택금융공사 특히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디딤돌 대출, 아주 싼 저리 대출 아시죠? 이게 지금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지금 모자라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예 디딤돌 대출 중단, 그리고 보금자리까지 확대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PF 중단, 새마을금고, 저축, 단위조합은 이미 PF 사태 이 문제점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중단을 했었는데 이제 일반 가계로 확산하는 추세. 대출 강화, 특례보금자리 금리 인상이 대출 강화의 시그널입니다. 이번에 특례보금자리 금리 인상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부하고 한국은행 뭐 이런데 시중은행하고 서로 맞는 거죠. 한국은행 DSR 예외 대상 금지. 지금 한국은행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죠. DSR 너무 예외로 많이 풀어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예외 대상을 금지시키고 대출 강화책을 마련하겠다. 자, 대출 금지 또는 대출 강화. 집값과 주식의 타격은 불가피할 건데 정말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까요? 먼저 미국 기준금리 이제 인상이냐 인하냐. 자, 여는 총재들 잇따라 미 금리 인상 사실상 끝났다. 지금 매일 뉴스가 바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미국 기준금리. 왜냐하면 이 기준금리가 집값에 엄청난 영향을 주거든요. 이 금리 인상이 끝나버리면 집값 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먼저 미국 금리 인상 확률적 가능성을 차례대로 봅시다. 미국 금리 인하 쪽에 파월 금리 인하를 이제 처음으로 긍정적으로 지금 파월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방의 대부분이 여는 총재들은 금리 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하커 여는 총재는 금리 인상 이미 끝났다. 윌리엄스 여는 총재는 내년 상반기부터 금리 인하를 하겠다. 자, 미국 금리 인상. 이번에는 금리 인상을 보자고요. 물가가 2%까지 고금리를 유지하겠다고 기존에 말을 해왔었죠. 그런데 금리 인상파가 점점점 약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파와 비둘기파 그러잖아요. 금리 인상을 바라는 매파. 자, 그거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비둘기파. 지금은 비둘기파의 이제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커져요. 미셀 보먼 연준 이사는 추가 금리 인상을 바로 제기했었는데 레피얼 보스틱 여는 총재 내년까지는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데 확률적 가능성이 어떻게 될까요? 자, 1번 2023년 중으로 사실상 금리 인상은 끝났다.
자, 이번 7월에 끝날 가능성이 더 크고 9월 달에 한 번 더 올릴 수는 있는데 가능성은 낮다. 자, 미국 2024년, 이제 내년이죠. 내년 중으로 금리 인하가 본격화될 것이다. 근데 미국보다 먼저 시작될 곳들이 여기에요. 바로 우리나라, 그리고 일부 선진국이나 신흥국가들 24년 1월 달부터 순차적 금리 인하,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요, 다른 큰 문제가 없다면 집값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부동산 위험지표. 지금 우리가 특히 이제 집값이 하락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부동산 위험지표, 이거를 다 제시하고 하죠. 근거로서. 그런데 제가 이거 뉴스에서도 안 나온 것들이에요. 제가 완전히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까지 문제점이 돌출됐던 이제 집값 폭락의 요인이었던 것들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하나씩 보자고요. 자, 미분양 급증했었죠. 올 초만 해도. 그런데 미분양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수도권은 사실상 사라졌어요. 많이. 오히려 거꾸로 분양 청약 경쟁률이 치열하고 있어요. 미분양이 문제가 아니라 완전 반대가 됐죠. 자, 두 번째, 입주율도 문제가 됐죠. 입주율이 최저, 입주율이 커지면 건설사가 부도가 나요. 자, 여기 보시면 7월 달 수도권 무려 82%의 입주율이에요. 이건 진짜 입주율이 높은 거예요. 전국적으로도 거의 70%에 육박하고. 자, 저번 달보다 무려 플러스 4.1%나 입주율이 좋아졌다. 이 말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점, 거래량이 급감한다. 자, 1월 달에 500건이었는데 6월 달 4,000건까지 돌파시켰습니다. 서울이에요. 예전에 화랑기 때는 10,000건도 갔지만 정상적인 게 5, 6천인 걸 감안하면 사실상 지금 상승 반등의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4,000건은 상당히 거래량이 많은 겁니다. 이번에 역전세난, 이제 가을부터 난리 났다 그러죠. 자, 역전세 알아볼까요? 역전세난 심화.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전세가는 바닥을 치고 현재 전세가가, 주간 전세가 시세가 벌써 한 달째 상승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다고요. 전세가가 올라가는데 무슨 역전세난이 생기겠어요. 다만 올 연말 내년 초까지는 상승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전세가율이 낮은 상태는 조금 더 유지될 것이다. 이게 전세가가 폭락하니까 위험하다 이런 생각은 안 가지셔도 돼요. 자, 집값 폭락 속도가 정말 빨랐죠. 올 1월, 2월만 해도요. 이거 정말 IMF 때보다도 더 하락 속도가 빨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자, 1월달 하락지는 게 7월달 완전 V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실거래가는 거의 5개월 연속 상승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간 시세가 폭락을 했었죠. 역시 V자 모양으로. 자, 사선으로 확 폭락했던 게 서울 어때요? 현재 11주 연속 상승입니다. 매주 11주 연속 상승.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간 거예요. 대략 한 5월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보면 자, 폭락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이 6가지 대해서 현재 상황을 제가 다 밑에다 달아놨어요. 이게 객관적인 거 아니나요? 아직도 지금 이걸 들먹거리는 사람들은 듣지도 마세요. 자, 2번 자산 증시 기회 온다. 저도 대폭락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집값이 좀 한번 엄청나게 떨어져서 서민들도 싸게 집을 사고 내 집 마련 쉽게 하고 젊은 층들도 신혼들도 쉽게 집을 매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지금 상승 모드로 좀 전환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말 하니까 막 자꾸 상승을 부추긴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만 생각을 하세요? 3년 동안 더 아예 그냥 스트레스 받고 집값 올라갔을 때 더 벼락거지들 상황을 제가 구제해 줬다고도 생각을 하셔야죠. 여기 보세요. 자, 2번 자산 증식은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지금 이미 올라왔어요. 이 올라온 게 언제까지 뛸 것이냐, 물론 연도는 틀릴 수 있습니다. 예측이니까. 이번에는 오랫동안 올라갈 것 같지가 않아요. 23년부터 26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져요. 대세 상승. 자, 이 대세 상승 10억짜리가 있다. 6억까지 바닥을 쳤죠. 지금 한 7억 8억 해요. 현재 서울 기준으로. 그럼 얘는 14억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바닥에서 잡은 사람은 6억 차익이고 그냥 지금 잡아도 4억이나 5억을 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본이 6억밖에 안 됐던 게 12억으로 늘어나잖아요. 6억하고 12억은 천지 차이예요. 그러면 이제 대폭락이 올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비싼 아파트 25억이 40억까지 갈 거 아니에요. 이 상승장 때, 이번 상승장 때. 그런데 결국 반토막으로 떨어집니다. 왜 대폭락을 확신하냐면 이번에 경제위기도 터지지 않았고 집값이 잠깐 빠지고 올라가는 거라 거품이 심해질 거기 때문에 보나마나 많이 빠질 것으로 보여져요. 반토막 정도. 그러면 여기 보세요. 25억이 40억까지 갔는데 40억이 반토막이면 20억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돈이 12억이잖아요. 이때 돈을 벌어놨기 때문에. 대충 봐도 강남권 아닙니까? 잡을 수가 있어요. 12억으로 20억짜리 갭투자. 26년에서 30년. 30년 바닥에서 잡아야겠죠? 그러면 이제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자, 이거 여기서 한번 불리고 폭락할 때 약 한 4, 5년 기다렸다가 이 바닥에서 잡으면 여기 보세요. 40억, 20억으로 빠지면 다음에는 60억 코스예요. 결국 12억짜리 가지고 20억 빠졌을 때 갭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60억까지가 아니라 40억이나 차익을 챙긴다. 대단하죠? 자, 2030년에서 35년. 이렇게 두 번의 기회, 이거 확률적으로 아주 높다고 봐요. 꼭 기억하세요. 이번에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 지금 투자해야 할 것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다. 지금 떨어지고 있다. 분명히 본인이 확신을 냈는데 나중에는 자꾸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니까 헷갈려 버리는 거야. 그래서 5대5로 지금 8대2인데 5대5로 헷갈려가지고 매입을 안 하거나 또는 팔아야 하는데 팔지를 안 하거나. 여기 보세요. 상승 요인이 빨간색, 상승 요인이 빨간색이에요. 이렇게 크네요. 근데 하락 요인이 작네요. 이거는 무조건 매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하락 요인이 하나도 없으면 다 매입하죠. 이 조그마한 하락 요인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대다수 80%가 집을 안 잡는 거예요. 늦게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이걸 반반으로 생각한다는 거, 반반. 아니, 하락 요인이 없다면 다 잡죠. 어디든지 간에 하락 요인은 있어요. 상승 요인이 많은 상황에서도 매입하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 하락 요인이 많은데 상승 요인이 있다고 해서 서로 헷갈려 해요. 분명히 하락 요인이 많으면 이 상승 요인은 무시해버리고 매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막 자꾸 골치 아프게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다 보니까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을 같이 봐가지고 매도를 안 해서 대폭락을 가져옵니다. 자, 이제 지금이 투자 타이밍으로 봅니다. 물론 무리하지는 마세요. 저는 제가 언제 뭐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막 사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뭐 계단식으로 이렇게 좀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보자고요. 부동산, 아파트만 하세요. 부탁이니까. 그것도 서울만 하세요. 자, 투자 목적에서 아파트, 서울 아파트만.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거. 아파트 아닌 것들, 주택이 아닌 것들, 나홀로 아파트, 외곽 이런 데는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부동산으로 돈 법니다. 자, 주식 볼까요? 코스피 펀드, 그러니까 코스피를 추종하는 펀드만 하세요. 다른 거 괜히 하지 말고, 이상한 펀드 들지 말고. 자, 삼성전자나 현대차. 자, 우량주 딱 2개만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10대 우량주도 하지 마세요. 증권사에서 권하는 것도 하지 마세요. 자, 기타 아예 하지를 마세요. 매입 금지. 뭐 카카오를 한다든가 그딴 걸 왜 합니까? 2개만 하시라고. 테마주는 쳐다보지도 마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돈 벌어요. 암호화폐도 비트코인이 가장 튼튼하거든요. 경험이 있다는 조건으로 잘 받아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 무경험자는 아예 하지 마세요. 괜히 발 디뎠다가 나중에 거지 되니까. 자, 기타 암호화폐 종류가 많거든요. 하지 마세요. 위험한 그런 것들을 왜 합니까? 자, 돈 벌 것들 딱 가르쳐 줬네요. 이제 투자자는 증가했지만 투자 거래는 부족하다. 자, 뭔 말이냐? 지금 다주택자들 늘어나고 있어요. 40, 50 세대, 돈 많은 40, 50 세대가 늘어나고 있어요. 외진 투자도 늘어나고 있어요. 외국인 투자도 늘어나요. 그런데 아직은 본격적으로 집값이 폭등한다고 하기에는 부족할 정도로 거래량이 적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켜봐야지. 아직도 얘들 뭐 거래량이 안 늘어나니까 대폭락 오겠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양면을 다 생각해야지. 자, 올라가기 직전 단계도 봐야 한다고요. 다주택 2013년도 9년간 상승을 견인했었어요. 법인. 자, 2015년부터 지방 소액 상승을 견인했었죠. 자, 4050 볼까요? 4050 2013년에 20년
바닥에서 상승 추입까지 엄청나게 매입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부동산 경험도 있고 풍부한 자금력을 앞세워서 많이 매입하죠. 자, 23년 7월달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은 거래 부족이에요. 다주택 법인자도 매수자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은 거래가 좀 적은 편이죠. 근데 거래가 늘어난 상태는 이미 여러분들 늦어요. 투자해도. 외진 2017년 21년 부동산 상승을 견인했고 지방 사람이 수도권을 주로 많이 샀죠. 23년 7월달 역시 매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은 거래량이 제 궤도를 밟지 못했다. 외국인 2013년부터 9년간 부동산 상승 견인했습니다. 중국, 미국인이 중심이고 서울 수도권으로 많이 잡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7월달을 보면 매수자가 지금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은 거래 부족이에요. 결론적으로 지금은 매수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거래량이 전체적으로는 부족한 상황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거래량이 확 폭발하면 집값 폭등하기 때문에 그때는 늦어요. 자, 이제 곰곰하게 고민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스스로를 상승론과 하락론자로 묶어버리지 말고 상황에 맞게 합리적인 전략을 세운다면 자본금을 2배 이상 얼마든지 불릴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